안녕하세요. 일요일 아침입니다.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한 달 동안 다시 봉쇄. 영국발 변이 급증했다. 프랑스 파리가 오늘 20일부터 4주 동안 봉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총리는 이날 프랑스의 2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영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은 이제 프랑스 확진자의 75%를 차지한다. 이 전염병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 우리의 책임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날 프랑스의 1일 확진자는 3만 5천 명에 달했다. 파리의 경우 확진자 수가 지난 3차 확산 때보다 많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유럽, EU 각국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국들이 지금 봉쇄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CNBC 외신에 따르면 지금 차트에 따르면 유럽에서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프로 확진자의 수를 유럽 각국의 확진자의 수를 나타낸 그림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프 잠깐 보기 전에 기사 내용 조금 보고 갈게요. 프랑스의 수도와 북부 일부 지역은 금요일 새로운 폐쇄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학교와 필수 상점은 계속 문을 엽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내용이죠. 독일 앙겔라 메르겔 총리는 3월에 폐쇄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독일 보건부 장관은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완화 조치를 취소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런던, 독일의 감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파리가 한 달 동안 새로 봉쇄가 될 것이라는 경고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급증하면서 유럽 전역의 끔찍한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변종이 새로운 급증의 원인으로 간주됩니다. 이 균주는 원래 균주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그래프가 프랑스의 확진자하고 사망자를 나타내는 건데 1차, 2차, 3차 대유행이 온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때가 10,000명이 좀 넘어갔고 2만 명이 좀 안 됐어요. 확진자 수가. 그리고 2차 때는 6만 명 근처까지 갔죠. 와, 넘었던 적도 있었죠. 이렇게 대유행 때는. 그리고 지금 다시 3만 명. 아까 보셨죠? 파리의 프랑스 같은 경우 3만 명이 넘었잖아요. 다시 한번 3차 대유행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그래프예요. 이 차트 잠깐 설명하기 전에 이게 이제 파란색 선이 7일간의 평균 에버리지, 평균 확진자 수고요. 이게 1일 확진자 그 막대예요. 이제 파란색 선으로 보는 게 조금 정확하겠죠. 좀 더 보기 쉽겠죠. 그리고 이건 사망자거든요. 빨간 게.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5,000명을 좀 넘었었죠. 10,000명 아래 1차 때. 2차 때 대단했죠. 평균 2만 5천 명을 넘었었어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정말 많이 갔을 때는 이제 5만 명 아래 때까지 갔다가 그리고 다시 한번 쭉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15,000명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다. 1차, 2차, 3차. 이 지금 새로운 3차 대유행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봉쇄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영국발 변이에 대해서 확실한 중화 능력을 가진 레키노라주. 유럽에서 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 게 지금 다급한 게 보여지시죠? 하루라도 빨리 수출 소식과 승인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발표한 새로운 국가 폐쇄로 부활절 계획을 이미 보류했다. 이탈리아의 그래프를 한번 보고 갈까요? 이탈리아예요. 자, 이탈리아 5,000명이 좀 넘었죠. 1차 때 10,000명이 좀 안 됐어요. 2차 대유행 때 4만 명 근처 고점을 찍고 3만 5천 명 평균을 찍습니다. 그리고 3차 다시 한번 2만 5천 명대로 급증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폴란드는 또한 영국의 변종과 관련된 새로운 사례에 약 52%로 감염이 급증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25,998건으로 200만 건을 돌파했다. 폴란드는 딱 2차 유행했던 것 같아요. 25,000명 딱 평균 찍고요. 대유행 한번 찍고 그 다음 다시 2만 명까지 증가해 있는 상황입니다. 1차, 2차.
참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후에 지금 백신이 공급 부족 현상, 영국에 비해 뭐 실적이 부족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문제가 좀 있다. 혈전 조사를 수행했다. 제3의 물결을 예방할 백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외신에서 항체 기반 지금 치료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 우리 임상 담당했던 의사분이 계시죠. 자, 보겠습니다. 아드리안 박사는 항체를 기반으로 한 코비드19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감염병 전문 의료진은 이 치료가 질병의 초기 단계에 투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읽으십시오. 한 코비드 약물은 백신과 경쟁합니다. 유럽 의약국은 바이러스의 용량을 감소시키는 단일 클로놀 항체인 레그담비맙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항체 기반 코비드19 치료는 환자가 코비드19 양성 반응을 보인 후 질병이 시작될 때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쵸. 우리 임상을 담당했던 그런 박사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겠죠. 그분이 예전에 물론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그 전화 인터뷰를 하셨지만 그 기사 자료가 하나 있는데 인터뷰한 게 그게 저는 또 꽂히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꽂히지만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레키노라주 루마니아 임상 책임자 효과 체감 한치 의심 없다. 셀트리온의 레키노라주를 해외 임상을 시험한 책임자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제 역할을 하리라는데 한치의 의심도 없다는 확신을 내비쳤다. 그는 레키노라주가 코로나19의 환자의 회복 기간을 단축하고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낮추는 만큼 팬데믹 상황 속 병상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봤다. 그는 임상시험에서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을 앓은 85세 코로나19 환자가 있었는데 레키노라주를 CTP59를 투여한 후 48시간 이내에 완벽히 회복했다. 고령의 기저질환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매우 인상 깊은 사례라고 소개했다. 루마니아 임상시험 결과는 말 그대로 훌륭했다고 표현해야 할 것 같다. 현장에서 질병의 진행을 막는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의사로서 환자들의 주저없이 처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도 이제 좀 몇백 명대, 수백 명대, 500명이 넘는 환자가 투여가 됐다고 한다면 충분한 그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그는 항체 치료제는 코로나19 검사 후 3일에서 5일 이내에 투여해야 효과적이므로 초기 진단 및 치료 시스템이 자리 잡힌 국가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 더욱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간이 흐를수록 변이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무엇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는 조기에 투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확률을 낮추죠. 유럽에서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오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많이 계셨어요. 과연 레키노라주 수출이 나오게 되면 실적이 증가할까요? 실적 숫자가 찍히면 과연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이런 호재가 많이 나오는데도 밀리니까요. 많이 걱정이 됩니다라고 물어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어떤 호재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FDA 제네릭 승인, 현재 최대한 30여 개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30여 개까지 FDA 제네릭을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그 중에 17개에서 18개가 지금 승인이 된 상태이죠. 그리고 레키노라 한국 승인이 나왔고 각종 바이오밀러 임상 3상을 이제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뭐 진단키트 허가 이런 수많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셀트리온이 밀리고 있으니까 많이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숫자 실적이 찍히는 거는 못 막습니다. 이 부분은 실적이 찍히기 전이잖아요. 여기까지는 공기원들이 누를 수 있어요. 근데 실적이 찍히는 거는 못 막습니다. 어떤 실적? 2020년도 1.8조, 2021년도에 1.8조로 넘어가서 2.5조에 갈 수 있다는 확신 플러스 알파가 눈으로 확인되는 순간은 저는 공기원들이 절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실적과 주가는 반드시 동행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실적이라 함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언급드릴게요. 2019년 대비 2020년 실적이 증가하느냐, 2020년 대비 2021년 실적이 증가하느냐, 그 증가 폭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19년도에 1.1조, 1.8조, 2.5조 플러스 알파가 2021년도 예상되고 있고 2022년도, 3년도, 4년도 계속해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찍히면 반드시 주가에 반영될 것입니다. 실적과 주가는 반드시 동행한다. 이 실적과 주가의 관계를 웹젠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조 2677억 원, PER 14.71배, 동일업종 PER 50.89배. 얘는 왜 동일업종 대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이 저퍼일까요? 성장이 정체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퍼를 받고 있죠. 즉 저퍼가 좋은 게 아니에요, 마냥. 왜? 시장에 관심을 못 받기 때문에 저퍼인 겁니다. 고퍼는 고퍼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웹젠이 계속 성장을 못했던 회사일까요? 이 웹젠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웹젠의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13년도에 매출액이 720억대, 2014년도에 734억, 2015년도에 2422억을 찍게 되죠. 이때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죠. 자, 주가와 차트를 우리가 실적을 비교해서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4년 4,900원, 대략 한 5,000원 저점권이 대략 한 6,000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고점을 45,000원을 찍게 되죠. 45,550원. 실적과 주가는 반드시 동행합니다. 하지만 그 뒤 성장의 정체를 보였고 매출액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빠지게 되죠. 반납하게 되죠. 그리고 저점권 형성하고 다시 한번 튀었다가 쭉 빠지게 돼서 아직까지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그 상태에 있습니다. 웹젠의 최근 실적이에요. 20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매출액이 2,100억. 자, 2014년, 15년보다 매출액이 덜 나왔어요, 거의. 그리고 1,700억, 2,900억. 이때 한번 증가했죠? 이때 다시 증가하면서 1,761억에서 2,941억으로 증가를 하니까 다시 한번 주가가 그래도 정고점 근처까지 2019년도에서 20년까지 정고점 증가까지 회복을 했다. 거래량이 동반이 되겠죠. 자, 이때 한번 14년도에서 15년도에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성장 정제와 역성장 쭉 반납하게 되고 박스권, 다시 19년도에서 20년도에 성장 쭉. 하지만 지금 성장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나올지 그 실적, 미래 실적이 웹젠의 실적을 좌지우지하겠죠? 우리 셀트리온의 차트입니다. 셀트리온도 실적과 주가의 동행관계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실적이에요. 2013년, 14년, 15년. 2013년도에 2262억, 2014년도에 4710억, 2015년도에 6034억. 계속해서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게 됩니다. 자, 주가로서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저점이 대략 한 3만원 정도 대였어요. 3만원 정도. 그리고 2015년도를 넘어서 2016년도 초반에 10만원, 11만원까지 찍게 됩니다. 실적과 주가는 반드시 동행합니다. 또한 그 실적에 대한 증가세가 멈추지 않았죠. 2020년도, 2019년도에 1.1조에서 1.8조,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박스권 고점 뚫고 빵! 그리고 이때는 코스피 이전이라는 그런 모멘텀도 있었죠. 그리고 성장이 정체가 되면서 이때 투자가 있었죠. 공장에 대한 투자, 1공장 투자, 증설에 대한 투자가 있었고, 또 이때 미중 무역 패권 전쟁,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무려 4번이 있었어요. 결국 이때는 증시가 다 빠그러졌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쭉 내려왔죠. 그리고 저점권 형성 2019년도에서 20년도에 다시 한번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됐다가 최근 되돌려주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21년도,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과연 1.8조대에서 얼마나 우리가 숫자를 찍게 될까요? 그 부분이 바로
지금 이 셀트리온의 미래 주가와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이 이제 1.8조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럼 주가는 과연 실적과 주가는 어떤 실적이 증가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는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8조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2021년의 실적에 따라서 2022년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반드시 반영될 것입니다. 그게 주식 투자의 진리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분명히 우리가 승리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